여기 봐. 이 토지에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 경매 등기를 해. 그러면 경매 등기가 되면 이때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등기가 되면 이때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이런 말을 써. 그럼 여기서 이 토지의 저당권이 성립되고 나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설정자에게 지료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지급할 지료에 미치 안 미쳐? 지료에. 아까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과실 필요 없잖아. 이게 지료가 과실이라니까. 그러면 지료는 지상권자가 저당권자에게 줄 필요 없지? 설정자에게 주면 되지. 근데 채무자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경매 신청하면 지금부터 경매 들어간다이라고 판사가 경매 등기를 한다고. 여기다 경매 등기. 요때를 따른다.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그럼 압류가 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차압부진 다 들어보셨나? 그럼 압류가 되었다 그 말은 처분권이, 종국적인 처분권이 국가로 넘어가는 단계를 압류라고 그래. 따라 이 건물을 팔 수 있는 사람은 국가만 팔아. 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경매로 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나? 그러면 요 후에 생기는 요때부터 지상권자는 지료를 소유자에게 줘야 돼. 저당권자에게 주면 돼. 그 얘기, 압류 후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런 얘기야지. 엄청 쉬워. 다시 이거 갖고 고민하면 안 된다. 합격 못 온다. 다시 저당권은 점유해 안 해? 월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언제 받아야 돼? 언제? 경매 등기 하고 나서부터는 그걸 압류라고 그래. 여러분들 시험은 압류 후에 이렇게 미친다고. 여러분 압류 후에는 미쳐 안 미쳐? 미쳐.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가 이제 토지가, 여기가 이 시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이 돼버린 거야. 수용. 그럼 수용이 되면 경매 가능, 불가능? 다시 한다. 경매 불능. 그럼 울어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 여기서 이 땅이 A에게 넘어갔대. 여기서 A에게 넘어갔대. 그럼 매각 대금을, 자, 매도인이 이 땅을 이렇게 팔았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매매 대금을 나에게 주시오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갔어도 저당권은 존재하는 것이다, 소멸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매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물상대위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능하면. 다시 해. 대상 청구권이나 물상대위는 언제 생긴다고 그랬어? 후발 불능시 생겨. 후발 불능시. 다시 한번 불능시. 경매 가능, 불가능? 불가능할 때에 따라서 수용되면, 이거 중요해. 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게 수용법이 2002년도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들어가 버렸어, 구속으로.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공법이 아닌 보상에 관한 법률 있는데, 이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사야 되겠어. 근데 주인이 안 판대. 그럼 주인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돼? 주지그 패고 뺏어야지. 따른다. 패고 뺏는 게 뭐요? 수용이야. 토지 소유자가 팔면 협의취득이라고 그래. 따라서 협의취득과 수용 두 가지가 있을 때, 협의취득의 경우에는 아직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해요. 이때는. 수용되면 경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제 됐네? 그러면 수용되면 불능인 게 물상대위, 협의취득은 불능이 아닌 게 물상대위 안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이해 가셨나? 그래서 거기에 목적물의 범위에 했고 11번을 봐. 물상대위. 다시 해. 11번 딱 보는 순간 물상대위는 가능시요, 불능시요? 여러분들 불능 그러면 대상청구권, 물상대위 같이 생각하면 돼. 불능시. 자, 여기 봐. 그럼 토지가 수용되어서
토지가 수용되면 수용해가는 주체를 기업가라고 불러. 그럼 이 기업가는 수용금을 누구에게 주냐면 저당권자에게 주었어, 토지 소유자에게 주었어. 기업가는 수용금을 이렇게 토지 소유자에게 줘.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받으면 저당권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여기에 마늘밭에 숨겨놓고 물에 빠져 죽어버려. 정란아, 마늘밭에 숨겨놨더니 내가 가더라도 알았지? 눈 깜짝깜짝하고 죽어버려. 깜짝깜짝하고 이렇게. 그것이 남자의 역할이야. 그러므로 저당권자는 수용되면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압류하라는 거야. 압류. 뭐 하라고? 그 돈을 소유자에게 주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순서대로 등기부에 있는 순서대로 배당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압류는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니까 그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겠어.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그래, 제3자가 해도 돼. 그럼 제3자가 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당권자는 그때는 배당 요구해야 돼. 두 가지 주에 있어요. 한번 읽어본다. 물상대위권 11번 저당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한 제3자의 압류시,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제3자의 압류시. 그럼 여기서 압류는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 그냥 시험 나오는 게. 꼭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제3자가 해도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제3자의 압류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주의. 제3자가 했더니 저당권자가 제3자가 했을 때 이 기업가의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를 안 했더니 후순위가 받아가면 잘 생각을 해. 물상대위권 행사 안 했대. 근데 후순위가 받아갔대. 그럼 물상대위권 행사 안 해서 후순위가 받아갔다는 후순위는 적법하게 받아간 거 아니야. 그러면 후순위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놓으셔? 못해. 그러니까 소유자가 받아갔다면 어차피 소유자에게는 그 돈 내놓으실 수 있어. 그 두 개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수험생 여러분. 이게 배당 수용되어서 기업가가 갖고 있을 때 배당 요구를 안 했더니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랬더니 기업가가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 안 했더니 기업가가 채무자 수중에 두었다면 이제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는 이제는 없어. 틀린 거예요. 이제는 물상대위권 행사 시기를 놓쳤어.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해결한다 그 말이야. 부당이득으로. 물상대위권 행사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 수중에 들어갔다. 그럼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못하면 이제 부당이득 청구하냐 그렇게 가. 근데 후순위가 받아갔다면 우순위에게는 부당이득 내놓으셔? 못하지만 소유자가 받아갔다면 소유자에게는 할 수. 일단 그거 써놓잖아. 11번에. 그래서 자, 저당물의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지 못한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소유자에게는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는 있다. 이렇게 두 개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 이렇게 있을 때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대. 그런데 저당권자가 을이 소유하는 건물 채무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이놈이 실수로 건물을 멸실시켜서 실수로. 그러면 이때는 을이 갑으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담보는 누가 제공했냐면 병이 자기 토지에 건물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저당권 설정자 병의 실수로 병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되었대. 병의 과실로.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돈 내놓으시고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밑에 12번에 즉시 변제 청구권은 누구의 침해 시에 인정돼?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즉채하지 말고 채즉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 자 여기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권 행사하고, 근데 여기는 이 경우는 을은 채무자이고 병이 담보로 제공했잖아. 그러니까 채무자가 침해한 것이요, 설정자가 침해한 것이야. 설정자가 침해했잖아 여기. 그래서 밑에 13번은 저당물 보충 청구권은 밑에 봤더니 누구의 침해 시에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 놓고, 설정자가 침해했으면 보충 청구, 채무자가 침해했으면 보충 청구요, 즉시 변제 청구요. 그러니까 다르다 하시면 돼. 그래서 침해자가 채무자 을이 침해했으면 즉시 변제 청구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침해했으면 저당권자는 보충해 놓으시고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한번 여러분들 채즉 설복. 그 다음에 14번. 여기 봐. 이제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았대. 여기서 채무자 을이 저당권자에게 돈 1억을 갚아버렸대. 그럼 돈을 갚았으면 이 저당권은 돈 갚는 즉시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저당권 말소해야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 갚는 즉시라고 하지 않았어. 의사표시가 아니고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채무자가 저당권에 돈 1억 갚아버리면 그냥 즉시 없어져 버려서 무효가 되었지. 알아들었나? 근데 돈을 갚았는데 이것을 말소 않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다가 을이 또 은행에다가 돈 1억을 다시 빌려 쓰는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다시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원래 가만히 놔둔 저당권 등기를 그대로 유용해도 되겠지? 이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그래. 그것이 14번이야, 14번. 한번 읽어본다. 변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새로운 소비대차가 이루어지고 제3자가 있으면 없으면 무효등기 유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을 써. 다시 해. 을이 채무자에게 저당권에 돈을 갚았는데, 그럼 채무를 변제했다면 저당권은 말소해야 소멸한 것이야, 이미 소멸한 것이야. 이미 소멸했어. 그런데 을이 잘 봐. 을이 갑에게 돈 구워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갑에게는 안 되면 이제 신협에다 가야 돼. 1순위 안 되면 이금융권 가서 신협에 갔더니 신협이 뽑아주지. 돈을 빌려줘. 근데 뭐라고 하냐면 1번 저당권 있은 게 없애고 오라는 거야. 없애고. 그러니까 없애려고 했더니 귀찮잖아. 그래서 원래 소멸했던 저당권자와 그 다음에 신협과 채무자 사이에 제3자 합의를 해서 요걸 어떻게 놔두냐면 1번을 그대로 놔두고 요것을 1-1번지 저당권 이전, 그 다음에 저당권자 신협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신협에 대한 저당권 부기 등기로 해도 유효가 될 수 있지? 이런 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당권에서는 등기와 관련된 것들을 잘 기억해 줘야 돼. 다시 한번 무효등기의 유용.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즉시 소멸하면서, 그러니까 무효등기의 유용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봐. 여기 보라. 채무자 을이 저당권자에게 돈을 변제하면 이 저당권 없어졌어,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없어졌다면 이건 10년 후에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10년 후에 돈을 또 빌렸어야 되는 경우 있다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그냥 그 등기 그대로 놔둬도 돼. 새로 계약서만 쓰고. 제3자에게 빌리려고 했다면 그냥 제3자의 합의에 의해서 저당권 이전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1-1번지 저당권 이전. 그럼 이런 방법에 의해서도 무효등기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원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쓴다면 부기등기를 필요 없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어느 경우든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유효등기로 쓸 수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제3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또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 통정허위 표시에서도 배웠고, 무효등기의 유용이 저당권 등기에서도 배운 것이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냐면, 물권 총칙에서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42페이지. 42페이지에, 여기 맨 우측 7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7번. 7번 봤더니, 무효등기 후에 유효원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여 있나? 무효등기였는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후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한번 해본다. 무효등기의 유용. 그러면 먼저 무효등기의 유용은 2번을 먼저 알아야 돼. 2번. 멸실된, 즉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안 된다 그 말이야. 표제부. 그래서 2번 한번 읽어본다. 멸실된 건물의 시작.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하려고 변경등기 했어도 표시란에 변경등기 했어도 그 등기는 유효가 될 수 없다. 그거 하나 외워놔. 그거 나오는 게 그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런 것이야. 그것이 1번이야. 1번. 7번에 1번. 한번 읽어보자. 등기 원인의 부존재 시작.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말소되어야 할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후에 이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이 생긴 경우 제3자가 있는 한 없는 한 그 등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래서 여기 답이 배우자에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했어.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에 대한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무효. 사실혼 배우자. 근데 무효였는데 나중에 혼인신고를 했대. 그러면 적법한 배우자가 되었대. 그러면 이 무효등기가 유효가 될 수도 있지. 그럼 언제부터다? 혼인신고 했을 때부터, 사실혼 배우자일 때부터. 혼인신고, 이게 유효 원인 후발적으로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